네, 아직은 어정쩡한 시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 마감 앞두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포트를 정돈할 수 있는 시간이죠. 오늘의 특징주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범 이사, 이상엽 이사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의 하락에 살짝 놀랐지만 지금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장 마지막까지 낙폭을 줄이길 바라면서 그 안에서 눈에 띄었던 오늘의 돌파주들 확인해 보죠. 첫 번째 후보는요, 이 종목입니다. 현재 구간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미스터 블루예요. 넷플릭스 호실적 나왔죠. 여기에 정부 정책 수혜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콘텐츠주들이 다 같이 좋습니다. 연속성 나타날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주시죠. 매수와 보유로 나뉘어졌는데요. 박손 매니저님. 네. 근데 미스터 블루가 현재 상한가에 들어가 있어서 네네. 매수 체결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이제 매수 의견을 주셨다라는 거는 내일이라도 기회가 있다면 난 사겠다라는 건지 아니면 미스터 블루 외에 다른 콘텐츠주 매수를 원하시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뭐 지금 이제 어차피 오늘 대장주로서 웹툰 대장주로서 이제 미스터 블루가 좀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네. 뭐 다른 종목들보다는 좀 수급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게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가져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동사가 보게 되면 작년 초에 뭐 5천 원까지도 갔던 종목이었는데 오랜 조정을 지금 거의 1년 이상 조정을 좀 받고 이제 주가가 다시 한번 더 반등 시점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물론 지금 유통 물량 대비해서는 좀 거래량이 더 증가해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튼 뭐 미스터 블루 지금 이제 웹툰 시장 관련된 이슈가 좀 나왔던 부분들, 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좀 웹툰 시장에 뭐 2027년까지 1,000억 정도를 투자하겠다, 지원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주가 움직임을 좀 끌어올렸습니다. 뭐 여기에다 뭐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도 IPO를 좀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외에도 뭐 비코마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서 1,000억엔을 뭐 1,000억을 매출 돌파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와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강했다라고 말씀드리고, 미스터 블루가 오늘 좀 대장주로서 움직였기 때문에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가져갈 가능성이 좀 높아서 그리고 주가 또한 아직까지 아웃퍼폼을 제대로 하는 위치는 아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매수를 말씀드렸습니다. 매수가 가능하다면은 추가 매수 가능하고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뜻에서 강력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반면에 이상엽 이사님은 보유자 입장이다라는 의견인데 지금 궁금한 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가 이런 그 웹툰 시장에서의 1,000억 원 가량의 투자, 뭐 앞으로 규제를 풀어준다라는 그런 정부 지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이들 기업들이 얼마나 그 수혜를 받을까? 약간 여기에 의구심이 있고 네네. 그냥 원래 잘하는 산업이니까 알아서 네네.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었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네. 여기다가 정부까지 이렇게 힘을 실어준다? 네, 그 부분 되게 엄청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창작자를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제 AI 관련돼서, 그러니까 AI랑 네. 만화 웹툰까지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도 지금 AI가 어디까지 만드는 게 뭐 합법인지 안 되는 건지 그런 것까지도 이제 정부가 이제 정의를 해주려고 하는 거. 그래서 좀 더 창작자 입장에서 우리가 좀 신경 써줄 테니까 좀 더 자유롭게 이렇게 창작 의도를 좀 펼쳐볼 수 있는. 그리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에 웹툰과 관련해서 이걸로 말씀드릴 수 있죠. 내 남편과 결혼해줘.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그저께 시청률이 거의 한 9%가 넘었거든요. 1회 시청률이 한 5% 나왔고, 그래서 이제 웹툰이 오히려 이제 역주행하는 거래액 또 뭐 조회수, 그래서 웹툰이 정말 관심이 많다. 근데 이게 중기 보유라는 게 뭐 안 좋다는 게 아니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꼭 보유하셨으면 좋겠고요. 단기 보유가 아니고요. 이런 관점인 거고, 네,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뭐 기술적으로는 한 3,300원 정도, 3,000원, 3,300원. 거기서만 좀 매물 소화가 잘 되면 추가 상승도 가능해서 뭐 조금 길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조정 시 매수도 뭐 같은 의견이라고 좀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오늘 미스터 블루는 지금 상승을 유지하면서 상한가에 계속해서 안착이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웹툰 수혜주로 보였던 DNC 미디어의 경우에는 장중 23% 급등해서 현재 윗꼬리가 아주 길게 달려 있고요. 또 다른 수혜주 키다리 스튜디오 역시나
23% 장중에 급등해서 현재는 5% 상승밖에 유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슈로 인해서 올랐는데 미스터블루만 이렇게 강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약하다. 그럼 우리에게 대장은 미스터블루야라고 이 종목을 딱 꼭 집어주는 걸까요? 아니면은 이 종목처럼 추가적으로 좀 윗꼬리가 달릴 수 있다라는 걸 암시하는 걸까요? 음, 사- 사- 예, 생각보다 네네. 많이 못 올랐어요, 미스터 블루가. 아. 네, 그래서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네. 오늘 상승 전에 좀 계산을 해보니까 음. 바닥에서 50% 이상 이미 상승을 했고요. 네. DNC 미디어도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윗꼬리 단 기업이 다 거의 다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네. 예, 미스터 블루를 제외하고. 그래서 미스터 블루가 이제 내일부터라도 좀 더 이제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은 DNC 미디어에 이은 제2의 DNC 미디어 좀 대장주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내일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올랐었다. 그 부분이 좀 부각을 받은 것 같고 미스터 블루는 이게 만화 웹툰 또 웹소설 매출 비중이 한 65%라고 알고 있는데 나머지가 게임 쪽이에요. 네. 그러니까 웹툰 요쪽만 있는 게 아니고 게임도 있어. 근데 또 상반기에 또 게임 출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플러스 알파 모멘텀으로 게임 모멘텀까지 오늘 좀 부각받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뭐 중국에서도 지금 뭐 고강도 규제를 좀 이게 뭐 뺐다. 그럼 다시 좀 이제 완화되는 거 아니야? 아. 예, 그래서 그것까지도 좀 미스터 블루가 좀 오늘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라고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스터블루는 두 분 모두 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중기 보유도 가능하다라는 입장에서 이상엽 이사는 보유 의견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오늘의 특징주 보시죠. 우진엔텍이라는 새내 기주가 나왔는데 새해 첫 따따블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두 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매수로 일치가 되는데요. 박수범 이사님. 네네. 이 우진엔텍이라는 기업이 어떤 회사입니까? 우진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다들 아시다시피 그 원자력에서 이제 계측하는 장비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저도 한번 10년 전이었나요? 거의 한 1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한번 기업 탐방도 한번 갔었는데 네. 회사는 너무 좋더라고요.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뭐 바쁘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리고 그 측정기 하나가 몇 천만 원씩 한다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우진에 가서 뭐 여러 가지 임원들도 만나고 했었던 부분들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우진혜택 이제 그 관련된 계측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설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좀 약간 좀 떨어져 사업부가 좀 떨어져 나와서 상장이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진엔텍이 따따상을 갔어요. 따따상을 갔는데 우리가 12월 달 같은 경우에도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따따상을 갔다가 거의 뭐 730% 단기간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죠. 거기다 DS 단석 같은 경우에도 지난달에 상장했을 때 이 종목 또한 공모가 10만 원이었는데 40만 원까지 올라가는 따따상을 좀 보여줬던 부분들이었습니다. 12월 달 같은 경우에 우리 시청자분들 어떠셨습니까? 시장 좋았죠. 지수도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투자 심리도 전체적으로 좋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신규 상장사가 지금 현재 따따상을 가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는 건 그만큼 지금 시장 자체가 분위기가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록 코스피가 최근에 좀 조정을 좀 받고 이런 흐름들을 좀 지수상 조정받는 흐름들이 보여주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는 흐름들도 있었겠지만 이런 신규 상장사가 따따상을 간다는 건 그만큼 투자 심리가 양호하다라고 좀 보셔야 되고 최근 외국인들의 선물 쪽 움직임이라든가 현물 쪽 움직임 보게 되면 현물 쪽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을 지속적으로 좀 매수 전환을 하고 있는 분위기고 그리고 선물 쪽에서는 일부 매도 물량이 나오긴 하지만 프로그램 매도를 유도하면서 오히려 그 프로그램 매도 물량을 매수하는 흐름들이 좀 나아주다 보니까 시장은 상승에 대한 베팅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네. 좀 프로그램 쪽에서 현물에 대한 매도를 유도해서 그 물량들을 외국인이 가져가고 있다는 부분들 그건 분명 시장이 상승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좀 우리가 물론 따따상을 가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매수 대응이 단기간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진엔텍의 경우에는 이 시장의 반응도 그만큼 뜨겁고 앞으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된다.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들고 가보고요. 그리고 기회가 있다면 매수도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볼게요. 오늘 하락하는 종목에서는
방산주들이 눈에 띄는데요. 그중에서 인텔리안테크, AP 위성과 같은 우주항공 관련주들의 내림세가 눈에 띕니다. 우주항공청 재료가 소멸돼서 그런 걸까요? 이 급락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두 분의 의견 주시죠. 박수범 이사는 매수고요. 이상엽 이사님은 매도입니다. 오늘 근데 개별적으로 전 악재가 있나고 봤더니 딱히 눈에 띄는 악재는 없던데 오늘 인텔리안테크의 하락이 왜 그런 걸까요? 네, 말씀드리면은 다른 종목보다 좀 하락폭이 큽니다. 네. 네, 12.6% 하락하는데 좀 약간 흐름이 달라요.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제 4분기 그러니까 분기별로 봤을 때 4분기 실적이 높습니다. 약간 계절성도 있고. 근데 그래서 좀 기대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 증권사에서도 이제 전망하기를 이번에 조금 생각보다 예상치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게 나왔는데 그러면은 이게 이게 왜 영향을 주냐면은 1분기가 원래 비수기입니다. 그러면은 4분기 정말 기대하고 실적이 잘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네. 근데 그 다음으로 1분기가 또 비수기야. 그러면은 저점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급할 필요 없다는 생각을 많은 투자자들이 할 수가 있는 거고 이게 관련된 우주항공청 그 앞에서 말씀하실 때 그 재료 소멸도 맞죠. 왜냐면은 어제 그 우주항공청 개청 그 특별법이 국무회를 통과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재료 노출도 있었고, 근데 흐름이 다른 게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는 오늘 한 5% 하락하지만 12월 말부터 흐름이 계속 좋았었거든요. 근데 인텔리안테크는 1월 초에 강하고 계속 빠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적 부담이 크다. 1분기 비수기고. 그래서 좀 만약 매도를 좀 하시고 다시 접근하시더라도 급할 필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좀 펀더멘탈 관점이라고 생각해서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피하고 보자라는 의견의 매도 의견이었습니다. 인텔리안테크 반대로 박수범 이사의 경우에는 매수 의견 주셨고요. 저희 시청자분들도 방산주들이 오늘 좀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아직 죽지 않은 것 같아요라는 의견 올려주셨거든요. 반대로 본다면은 매수 기회로 볼 수 있는 이유가 있을지요? 네, 지금 이제 오늘 인텔리안테크를 비롯해서 관련 종목들의 하락폭이 좀 큽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금 당장의 실적에 있어서의 움직임들이 조금 다른 상대적으로 조금 약하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4분기 실적이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지금 4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좀 보게 되면 일단 매출 쪽에서 YOY 이상 이제 4.4% 정도 상승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YOY상 이제 마이너스 30%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OPM 이제 영업이익률이죠. 7% 정도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크게 이게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그렇다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지만 그것보다는 2024년도에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냐를 좀 봐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대략적으로 이제 작년 매출에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3~4% 정도 상승할 수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171% 정도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성장 스토리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일단 좀 해상용 하이브리드 제품 수요가 좀 증가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지금 현재 해상용 안테나 관련해서 판매가 조금씩 이제 회복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현재 인텔리안테크가 우리가 좀 1년 동안 딱 보게 되면 좋습니다. 네. 좋은데 이번 조정은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이제 기술적 조정도 있고 그리고 지금 수급상으로 봤을 때도 연기금이나 외국인들이 매도를 좀 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어느 정도 손절성 이탈 물량들이 좀 나왔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지지 흐름이 좀 나와주고 어느 정도 이제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와주게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상승 분위기는 연출해 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단기적인 흐름들을 우리가 좀 불안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두 분의 의견은 나뉘어졌습니다. 인텔리안테크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요. 반면 장 마감 앞두고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도 마지막으로 체크해 볼게요. 오로스테크놀로지 오늘 장중에 23% 넘게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HBM 공정에 국산 장비 투입 소식 덕분이었는데요. 앞으로의 주가 어떨지요? 박수범, 이상엽 이사 두 분 모두 다 매수 의견 좋습니다. 이상엽 이사님, 네. 오늘 좀 눈에 띄는 게요. 반도체주 안에서 AI 관련된 반도체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온디바이스 AI주들은 하락하는 반면에 전통적인 HBM주들이 상승하고 있어요. ISC도 현재 주가가 올라주고 있고 STI, 하나마이크론 막판에 힘을 내고 있거든요. 네네. 다시 또 돌고 돌아 HBM으로 우리 원론으로 돌아온 겁니까?
내일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음. 네, 그거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늘 그 제주 반도체도 신고가고요. 맞아요. 그리고 어버브 반도체도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선별적으로 강하다. 모든 소부장 기업이 약한 건 아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지난 12월 13일 날 24% 상승하고 그때부터 이제 추세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그때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고 시가총액 5천억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많이 올랐고 오늘도 올랐지만 아직까지도 시가총액 3,200억입니다. 반드시 5천억 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이제 내용들을 참고해 보면 그래, 5천억은 아니더라도 이게 시장에서 이렇게 스토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 거죠. 앞에서 앵커님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중요한 거는 지금 뭐 미국이던 국내던 4분기 실적 그 컨센서스 전망이 낮아지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생각보다 시장에서 얘기한 전망하는 것보다 좋게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올해 실적 전망이 사상 최고로 전망되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뭐 삼성전자도 이제 고객사로 얻었고, 또 중요한 게 이쪽 패키징용 장비 신규 공급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오늘 좀 급등했지만 그래서 조정 시에 매수 관점 대응하는 거는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도요, 유튜브 채팅방에 내일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참 중요할 것 같다. 과연 영웅이 될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올려주셨습니다. 영웅이 될지 독이 될지 내일 결정이 나겠네요. 박수무 이사님은 영웅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현재 구간에서의 분위기 보면은 HM 관련주가 장 막판에 더 상승폭을 확대한다? 내일장은 벌써 준비하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어차피 지금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모든 분들이 SK 하이닉스가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내용들이 오늘 좀 미리 좀 선반영되어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좀 보여지고요.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SK 하이닉스의 주가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컸지만 오늘 오후장에 들어서는 다시 한 번 더 음봉이 양봉으로 전환되면서 상승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오로스 테크놀로지 또한 그 SK 하이닉스의 실적에 대한 낙수 효과를 충분히 좀 받아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무튼 지금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노광공정 쪽에 들어가는 또 수직 정렬도를 제어하는 뭐 계측 장비를 만들고 있는 업체인데, 뭐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HBM 관련되어서 매출이 많아질수록 동사의 실적 또한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50만 대를 만들었었는데, 네. H100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0에서 200만 대를 생산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고, 뭐 그리고 AMD 쪽에서도 생산량을 증대하겠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HBM 관련주 보시다시피 오후장에 더 힘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코스피가 0.47%, 코스닥은 0.45%의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확한 종가 알기 위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에서는 그래도 하락하는 종목의 개수가 좀 더 많았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승 종목 개수 한 2배가량의 1000여 개가 넘는 종목이 하락을 보여줬고요. 다행히 오전장에 보여줬던 출렁임을 오후 들어서 좀 만회하려고 하긴 했지만 상승까지 반전하기에는 힘이 역부족했습니다. 오늘도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공백이 눈에 띄었고요. 정확히 어떻게 마감했는지 먼저 이상임 이사님 브리핑해 주시죠. 네. 코스피랑 코스닥의 하락률이 비슷한데 양시장 모두 하락을 했고, 지수의 낙폭은 크지 않은데 하락 종목 수가 1,700개를 넘는 흐름이 오전부터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좀 체감 지수는 좀 낮을 수 있지 않을까, 지수 대비해서는 그런 것도 좀 체감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수급 참 중요한데 양시장에서 개인만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 모두 양시장에서 매도를 보였고, 어제보다는 고객 예탁금이 좀 늘어서 이제 50조 원을 회복했지만 매국도 크게 늘어난 게 또 아니다 보니까 오늘 역시나 쏠림 현상은 심했다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에서 보면은 삼성전자는 하락했지만 SK 하이닉스는 아래꼬리 길게 달리면서 캔들상 양봉으로 마감한 것도 눈에 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코스닥에서는 시가총액 1위서부터 20위까지의 20개 종목 중에 상승한 종목이 5개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지수가 1%도 하락 안 했네. 그러면은 상승한 종목이 또 굉장히 또 많은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오늘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하락했지만
상승한 업종을 보면 뭐 보험, 화학, 금융업, 전기가스, 증권, 통신업 좀 지수와 좀 무관한 종목군들이 좀 상승을 했는데 눈에 띄는 건 화학 업종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급등한 종목도 있었고 그래서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있었다는 것까지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